앞에서는 그 미국 정치 변화하고 아시아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미국 중국 무역 전쟁 2년의 뭐 중간 평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전쟁은 뭐 끝난 전쟁이 아니죠. 그런데 2년 동안 미국과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래도 세계에서 제일 큰 무역 국가인데 그 두 나라가 서로 이제 다투는 과정에서 뭐 이제 국제 무역 그 모습이 조금 이제 변한 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뭐 중국 관련 뉴스가 이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 우리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인데 중국 올인 현대차는 올스톱, 다변화 토요타는 정상 가동. 이거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얘기한 것이죠. 부품을 중국에서 다 받으니까 그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우리나라 공장도 같이 이제 문을 닫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 때문에 중국산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10일 국내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 이건 뭐 하루 중단하면 얼마나 이게 이 손해가 크겠습니까? 뭐 와이어링 허네스 뭐 우리 이게 뭔지 모르지만은 그 부품 공급이 끊어져서 재고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뭐 다른 르노 삼성 공장도 그렇고 뭐 다른 공장들도 다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산 부품 하나 때문에 자동차 산업 전체가 마비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거를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분배해 가지고 이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외교 정책도 그렇고 경제 정책도 중국의 그동안에 올인한 피해를 좀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과 대조적으로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정상 가동하고 있다. 일부 중국산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기긴 했지만 동남아와 일본 내 협력업체에서 대체 조달하면서 큰 차질 없이 공장을 돌리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냥 우리는 우리나라 차를 다 우리 국민들이 애용을 하죠. 그런데 미국 가보세요. 정말 소나타하고 캠리는 정말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부품 조달 차질 생겨서 수출 못 되고 그러면은 이것이 큰 피해로 돌아오는데 일본도 뭐 이렇게 다변화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더라고요. 2010년 센카쿠 열도 영유권 충돌로 중국이 무역 보복을 가해오자 바로 중국이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중국 이외 지역의 생산기지를 추가 건설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으로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 중국 공장이 있지만 플러스 원을 다 했다 하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는 어땠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2000년대 초 마늘 분쟁이나 2017년 사드 보복 등을 겪고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는커녕 계속 높여왔다. 리스크 대비 없이 중국 올인으로 치닫다. 우한 폐렴 사태로 톡톡이 비용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이거가 정치하고 경제가 말이죠. 이게 항상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리고 국가라는 것이 아무리 이 세상이 세계화되더라도 그 국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치라는 측면이 있고 그 두 가지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서 세계 정책을 짰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번에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 당국이 미국의 독감 때문에 6,600명이 죽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맞아요. 6,600명 죽었습니다. 더 죽었습니다. 10,000명도 더 죽었어요. 그런데 이 의도가 지금 중국의 우한 폐렴 그거 전 세계가 중국 보고 뭐라고 그러는데 웃기지 말라. 미국은 더 해. 라는 의도로 했으면 이거는 정말로 웃기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뭐 제가 중국말 잘하지 못하지만은 중국 캡처한 뉴스를 보면은 미국에서 40년 내 가장 치명적인 유행 독감이 발발이 돼가지고 이미 6,600명이 죽었고 1,300만 명이 감염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지금 뭐 6,600명보다 더 죽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예방주사도 있고 치료법도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신종이 아닙니다. 이미 다 경험했고 그리고 6,600명이면 이거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통계학의 마력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 발표에 의하면은 2월 11일 현재 42,000명이 감염돼서 1,000명 사망했는데 미국은 6,600명이나 죽었으니까
엄청 더 무시무시한 거 아니냐. 예, 이거를 통계하기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이제 그 질병방지센터라고 해가지고 CDC라는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그 CDC에서 이제 이미 발표를 한 것인데 지금까지 금년 겨울 들어서, 겨울이라는 거는 2019년 연말서부터 이제 2020년 초, 그게 겨울 아니겠습니까? 이번 겨울이 돼가지고 10,000명이 죽었고 18만 명이 병원에 갔다.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은 뭐 1,000만 명일 수도 있겠죠. 그냥 약 먹고 난 사람도 있을 테니까. 2019년에서 2020년 플루 시즌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 CDC가 발표하였다. 예. 뭐 CNN 뉴스도 다 나오고 그러는데 저거는 다 예방주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뭐고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이제 치료하고, 그러면 근데도 6,000명이 죽는 거 아니냐. 6,000명이 죽는 건 이제 통계를 보겠습니다. 2017년 1년 동안 미국 사람 중에서 281만 3,503명이 죽었습니다. 281만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55,672명입니다. 매년 독감으로 5만 명씩 죽어요. 아마 중국은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뭐 미국보다 인구가 한 4배 되니까 4 곱하면 한 20만 명 넘습니다. 근데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항상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예, 그리고 2017년에 사망자는 281만 명인데 출생자는 385만 명. 미국 인구가 2017년 동안에 거기서 태어나고 죽은 거로 치면은 그것만 가지고 100만 명 정도가 더 늘었죠. 물론 이민 온 사람이 있으니까 더 합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 우한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가리려는 의도로, 야, 미국 독감은 6,000명, 우리나라 그 뭐 네티즌들이 그 얘기한대요. 근데 지금 우한폐렴, 그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왜? 모르니까. 고치는 방법도 모르고 이게 뭔지 모르고. 그리고 뭐 6,000명 죽은 거, 그거는 그냥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그거는 현상을 오도하는 잘못된 데이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석을 할 때 과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야, 미국 감기로는 6,000명 죽었으니까 우한 거보다 훨씬 무서운 거야.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데이터 읽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심장병으로 64만 명이 죽었고, 암으로 59만 9천 명이 죽었고, 자동차 사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로 16만 9천 명이 죽었고, 알츠하이머 12만 명, 알츠하이머가 저거죠, 이 치매. 그리고 다이어비티스, 당뇨로 8만 3천 명, 감기로 5만 5,672명. 그래서 미국 독감으로 6,600명 죽었다 하는 것은 그거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올바르지 못한 그런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늘 뭐 지인으로 맡은 그 데이터인데, 타이완 뉴스라고 이제 대만에서 나오는 영자 신문입니다. 거기에 중국을, 그러니까 이제 이 바람 부는 거를 이 위에서 찍은 그 인공위성 사진이에요. 인공위성 사진인데 그 이산화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저 빨간 거가. 이산화황이 우한 지역에서 무지하게 많이 보이는데 저게 막 늘어나고 있는데, 저것이 사람을,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속아갈 때 그때 저런 모양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한에서 사람이 정말 많이 죽고 있는 거 아니냐.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도 저 정도로 빨간 거가 나오려면은 훨씬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숨기면 안 됩니다. 중국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정확한 거 우리가 모르지만은 1,000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10,000명이 죽은 것을 1,000명으로 죽이면은 다른 나라가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떻게 뭐 처리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거는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사진에 의하면은 1,000명보다는 훨씬 많은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을 지금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과학은 뭐 저희가 전문적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뉴스가 나왔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약 이제 공산주의 국가인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경제 발전 데이터도 정확하지가 않다고. 근데 이런 거를, 질병이 어느 나라든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속이면 안 되고, 만약 이것을 국제사회가 중국이 쉬쉬하고 속인다 그러면 중국에서 오는 모든 비행기를 다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가 나오는 것이죠. 속이지 않고 분명하게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중국 정부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 각국에서 중국에 발표하는 자료를
의심하고 있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뭐 중국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세계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오늘 원래 말씀드리려던 그 본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것이 지구의 상업 지도를 바꾸어 놓았다라는 제목입니다. U.S.-China Trade War Reshaped Global Commerce. 지구 상업을 모양을 바꿔 놓았다. 지금 2년 동안 이제 경제 전쟁을 했고 얼마 전에 이제 1단계 합의를 이뤘습니다. 뭐 중국이 미국 물건을 뭐 수천억어치 사주고 식료품도 그 식품도 뭐 500억 달러 정도 이제 사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그 일이 현실로 될지도 지금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월스트리트 저널 2월 9일자에 그 얘기가 났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다 보니까 세계 무역이 다른 해보다 확 그 성장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많이 늘어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장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거니까. 근데 2019년에 세계 무역은 1%가 증가했습니다. 2018년에는 5%가 성장했는데, 그리고 2017년에는 6%가 성장했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싸우다 보니까 6%, 5% 성장하는 것이 1% 성장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2019년에 세계 무역액이 1% 늘은 것은 지난 40년 동안 아주 형편없는 해 4년, 그러니까 4번의 아주 제일 형편없는 해와 비슷한 그런 성장률이었다라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라는 경제 대국이 싸움을 하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세계 무역이 잘 늘어나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문에 나온 사진, 뭐 도요타 자동차가 쫙 서 있는 사진인데 일본은 조금 덕을 봤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일본이 덕을 봤냐면은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다 보니까 서로 관세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가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중국에 들어가는 차가. 그리고 중국 물건 미국 가는 거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값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화가 나서 이제 미제차들은 관세를 20% 붙여. 뭐 20%가 정말 숫자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일본 건 안 붙여. 그럼 일본 거가 훨씬 유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 싸우는 동안에 어부지리를 일본이 봤다라는 그 사진을 이제 이렇게 중국 그 항구에 광동 항구입니다. 광동. 거기에 그 일본 SUV가 잔뜩 서 있는 그 모습 사진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국, 중국이 둘이 싸우다 보니까 물론 다른 요인도 다 있어요. 전 지구적 무역 증가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이다. 두 나라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세계적으로 수입도 많이 하는 나라죠. 그래서 2조 달러의 물건을 수입해 오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으로 팔던 물건들이 농산품, 항공기, 기계 제품들인데 그것이 이제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서로 뭐 관세 붙이고 이제 너네랑 안에 다른 나라 거 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미국한테 파는 것이 전자제품, 산업용품인데 그것도 또 이제 미국이 뭐 화웨이 같은 것들 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또 이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 2조 달러어치의 상품을 서로 상대방에서 사오던 나라가 서로 안 사면서 싸움질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무역의 증가액이 1%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중국의 수입액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590억 달러가 줄었고 미국 수입은 420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사오던 거를 다른 데서 사오기 때문에 수입액이 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안 사오고 중국으로부터 사오던 걸 안 샀으면 수입액이 훨씬 줄어드는 것이죠. 근데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수입은 왜 하는 겁니까? 다른 나라가 잘 만들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품질 좋고 값싸기 때문에 사오는 거죠. 근데 수입액이 줄었다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이 소비 생활이 좀 나쁘게 되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중국도 줄고 미국도 줄었다. 미국이 수입을 해오던 나라가 중요한 나라 1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물건도 사고 다른 나라 물건도 샀는데 미국이 중국 물건을 덜 사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 이제 옮긴 거예요. 그 수입 대상국을. 그래서 미국의 그 중요한 나라, 미국의 물건을 팔던 15나라 중에서 11나라는 미중 무역전쟁의 덕을 봤습니다. 그래서 수출액이 미국으로 파는 거가 늘었어요. 그리고 4나라가 감소를 했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미국 걸 안 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그 콩 같은 거 안 사오고 그 대신에 브라질 거 사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은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을 더 느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수출이 늘어난 나라가 7나라, 그리고 감소된 나라가 8나라.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과 경제 전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활황이 아니고 불황이 됨으로써 이제 전체 수입액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거 대신 사오는 나라가 7개가 있어서 그 나라들은 덕을 봤지만은, 또 다른 8나라들은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되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그 우울한 그런 상황이 간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가장 덕을 본 나라는 베트남이라고 나옵니다. 베트남은 수출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대미 수출을 660억 달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0억 달러가 그중에서 옷. 옛날에 우리 그 미국 가보면은 옷은 100% 메이드 인 차이나였습니다. 근데 그 220억 달러가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바뀌는 거죠. 휴대전화가 60억 불. 여러분 그 베트남이 휴대전화를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삼성입니다. 삼성. 베트남이 그걸 만들어서 미국으로 팔아서 그것이 베트남의 수출로 잡히는 겁니다. 60억 달러. 그리고 가구 통신 장비, 컴퓨터 칩 각각 20달러씩 증가.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 호황입니다. 호황. 그래서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덕을 보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베트남이 덕을 보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도표를 하나 보실 텐데 미국과 중국이 뭐 치고받고 하는데 그런 사이에서 중국에게 물건을 더 팔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나라가 1등이 호주, 2등이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쭉 했는데 거기서 중국의 물건을 제일 조금 팔아먹게 된 나라, 미국은 당사국이죠. 둘이 무역전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물건이 중국에 수출되는 액이 제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줄어든 것이 324억 1천만 달러예요. 그런데 중국의 수출이 미국 다음으로 줄어든 나라가 한국이다. 이게 웬일입니까? 한국은 320억 7천만 불. 제가 그 언젠가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파는 물건 100원 중에 종점이 미국인 것이 그 뭐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이 한 10년 전에 한 말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파는 물건 100원 중에 미국이 종점인 것이 70원 내지 80원이다. 근데 중국이 미국 걸 안 사니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결국 종점이 미국인데 미국하고 중국이 난리를 치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할 것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자동차 부품을 올 중국에서 사오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종점이 미국인데 그것을 전부 중국에 의존했던 것도 이런 식으로 미국, 중국이 서로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중국에 파는 수출액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이 줄어든 나라가 되었다. 이것도 조금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보고서 우리나라의 그 대외 무역 정책, 경제 정책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중국이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하는데 지금 이 신문에 나온 자료가 다 맞는 것은 아닌 거고, 뭐냐면은 중국이 만든 물건인데 껍질만 메이드 인 베트남, 또 메이드 인 뭐 말레이시아 해가지고, 그러면은 미국에 들어갈 때 관세 영향을 안 받죠.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관세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그런 그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포장만 바꿔서 파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물론 주의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신문이 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이 미국에 수출한 그 그림을 보면은 셀폰 61억 2천만 불이 전화예요. 이거 삼성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삼성이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제품을 베트남이 만들어서 미국에 판다. 하여간 아무튼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대폭 증가된 상태고, 또 미국이 저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사옵니다. 왜? 베트남하고 여러분 이제 세계 지도 보시면은 베트남은 중국 바로 밑에 붙어 있는 나라죠.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봤을 때 한국, 대만, 베트남, 인도, 바로 중국을 아주 완벽하게 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요충인데, 베트남은 미국하고 몇십 년 전쟁한 나라지만은 미국이 지금 이제 세계의 그 전략 지도가 바뀌면서 베트남을 이렇게 그 소중한 파트너로 키워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베트남을 길러주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은 중국 봉쇄의 전략적 요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럽도 미중 그 무역 전쟁에서 득을 본 지역입니다. 중국에서 사갈 것을 미국이 수입선을 유럽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비행기 엔진, 그리고 아이리시 메디슨,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약을 잘 만드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태리의 약품, 이탈리안 메디슨, 더치 피트롤리움, 화란의 그 석유 제품들, 더치 메디슨, 화란의 그 약품, 뭐 프랑스 비행기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유럽도 조금 덕을 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는 뭐 당연히 브라질이 농산품을 생산하는 나라죠. 아르헨티나라든가. 그래서 그 브라질에서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에다가 이제 관세를 부과하니까 그 미국의 대두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미국 거를 아무래도 덜 사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브라질 거를 중국이 사가는데 여기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브라질의 농민이 그 대두를 파는데 그 대두 파는 거가 그렇게 그 이득을 많이 남긴 장사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그 대두를, 그러니까 큰 콩이죠, 콩의 일종인데 그 콩을 사료로 쓰는데 중국에서 그 돼지 전염병 때문에 돼지가 뭐 그냥 엄청나게 많이 죽어서 그 사료 수입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 거를 안 사가더라도 브라질이 그렇게 큰 덕은 보지 못했다. 다만 뭐 늘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과 멕시코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약간의 이익을 본 바가 있었지만은 그 돼지 질병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이득을 본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브라질 대두 수출은 뭐 감소했다. 왜냐하면 중국 돼지들이 너무나 많이 폐사했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도 20억 달러가 증가했고 2017년 이후에 브라질은 중국에 콩을 팔아서 한 200달러 지상을 이제 더 벌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이 브라질산 대두를 수입을 했지만은 부족분을 완전히 보충할 정도는 또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제일 덕을 봤다고 그러는데 베트남 다음으로 재미를 본 나라는 멕시코다. 그렇죠? 중국하고 멕시코하고는 그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미국 공장이 중국으로 갔을 때 제일 화가 난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왜? 미국 공장이 멕시코에서 만든 이유는 뭡니까? 임금이 싸서예요. 그런데 중국이 더 싸지는 바람에 미국 공장이 멕시코에 있던 거가 또 중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동안 멕시코가 그 중국과 경쟁을 하면서 여러모로 이제 중국한테 뒤쳤는데 그 미국과 중국이 싸움을 하면서 이 멕시코 경제가 이제 좀 재미를 본 것이죠. 그래서 베트남 다음으로 재미를 본 나라는 멕시코다. 그런데 미국이 멕시코한테 그런 그 경제 이익을 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너네들 관세 붙일 거야라고 했는데 관세 붙이는 것이 순수히 경제적인 그 의미가 아니라 이 남미, 그 센트럴 아메리카라고 그러죠. 그 조그만 나라들 많은데 뭐 니카라과라든가 뭐 혼두라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 사람들은 멕시코로 국경을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또 거기서 걸어서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한테 그거를 차단하지 않으면은 멕시코 상품에다 보복 관세를 매길 테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까지 오지 못하게 잘 막으라는 그런 일도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 독일은 미중 그 싸움에서 손해를 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물건 때문에 손해 본 게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 경제가 나빠지고 중국 경제가 나빠지다 보니까 독일에서 사가는 물건들을 대폭 안 사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독일 경제가 그 미중 싸움으로 많은 손해를 본, 그러니까 독일은 중국 경제의 둔화로 인해서 악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제 상품에 붙인 관세로 인해 악영향을 받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 BMW라든가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를 중국이 조립합니다. 특히 그 SUV를 조립해서 그것을 미국에다 파는데 중국에서 만든 것이라 해가지고 미국이 관세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이 BMW가 미국에서 팔리는데 많이 손해봐가지고 독일은 이 싸움에서 손해를 본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는 국제주의자가 아닙니다. 미국 우선주의자다 보니까. 그런데 유럽에 대해서는 이 신문 기사에 보니까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를 위협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 거를 관세를 이제 붙이면서 유럽 거도 붙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벤츠를 미국에서 직접 수출할 수도 있죠. BMW를 직접 수출할 수도 있고 중국 거도 붙이고 독일에서 오는 것도 이제 중국 거 붙였으니까 그것도 붙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으름장만 놓고 실제로 부과는 안 한 모양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으름장이 없어지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Trade went from a 1 percentage point boost to Germany's economy in 2017 to a 1.3 percentage point drag in 2018.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은 2017년에는 그래도 이 무역 때문에 독일의 경제가 1% 정도 증가가 됐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오히려 독일의 경제를 1.3%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갖고 독일이 미중 전쟁에서 의외의 그 유탄을 맞은 그런 경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면서 유럽에도 너도 마찬가지야라고 했는데 이제 그 위협은 가했지만은 그 관세를 묻힌 것은 강철하고 알루미늄 제품에만 붙였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2018년 초반에 독일 경우에는 심한 손해를 봤지만은 다른 곳은 영향이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동안에 유럽의 대미 수출이 2019년 동안 10.3%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로 보면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은 유럽한테는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었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네덜란드, 프랑스는 각각 50억 달러, 아일랜드 40억 달러, 벨기에 30억 달러, 이태리 20억 달러씩 대미 수출액이 증가됐다. 그래서 유럽은 독일 하나를 빼면은 뭐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덕을 유럽이 보긴 했는데 이제 그 무역 때문에 유럽 거가 미국으로 많이 수출은 됐는데 이 세계 경제 전체가 좀 침잠했기 때문에 그 유럽을 향한 세계의 그 대외 직접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그러죠. 그거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래서 EU를 향한 2018년, 2019년 사이에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15%가 감소했다. 뭐 무역은 조금 늘었어도 그 뭐 세계 전체 경제가 나빠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의 무역은 그 감소된 거로 나옵니다. 2019년 5.6%가 감소되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출도 7.6%가 감소되었다. 2019년 1년 동안. 대미 수출도 1.4%가 감소되었다. 그렇지만은 일본 경제가 그 최악의 터널은 통과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일본의 대중 수출액이 10개월 만에 이제 다시 증가세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 자동차 회사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어부지리를 얻고 있다. 우리 아까 그 사진 보여드렸죠. 그 미국 차에 대해서 중국이 관세를 붙이는 바람에, 그리고 중국은 화가 나서 미국 차에는 붙이고 다른 나라에는 안 붙이는 바람에 일본 차가 중국에 더 팔리게 되었다라는. 근데 뭐 이것은 그 이 전쟁은 뭐 오랫동안 그 일본한테 유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그 데이터가 일본 자동차 중에서 제일 그 고급 품목으로 치는 것이 그 렉서스인데, 일본이 만들어가지고 중국한테 그 렉서스 판매량이 2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 대수가 20만 2천 대래요. 도요타의 중국 판매도 9%가 상승을 해가지고 1년에 162만 대를 팔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20만 2천 대, 162만 대 그런 것보다도 우리나라가 일본 자동차를 약 4만 대 정도 팔아준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무지하게 민족주의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무역 전쟁을 한다고 그랬죠. 일본차 안타기 운동, 일본차 사지 않기 운동을 했는데 중국이 162만 대를 팔아주고 도요타를, 렉서스를 20만 2천 대를 팔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타가 1년에 거의 1,000만 대를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일제차를 다 해서 4만 대를 사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줄 만큼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원래 안 샀기 때문에. 바로 그 숫자를 한번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제 그 일단 그 이 무역 협정 1단계가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잠시 휴전을 했다라고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전을 한 덕택으로 2020년 세계 무역은 한 3%쯤 늘지 않겠느냐라고 본답니다. 그리고 작년에 1% 늘었다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건데,
그래서 예상을 해봤을 때 뭐 브라질, 멕시코, 인도,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조금씩 좀 나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요 분석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의 얘기인데 그래서 3%가 될 거라고 봤는데 그 계속 공장에서 그 문을 다 닫고 있으니까 경제가 계속 나쁜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수입액도 줄어들고 중국의 수출액도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020년에 그 무역이 3% 더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 신문이 분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중간 보고 중간 분석이라고 한 얘기가 지금 미국이 중국 물건은 5,050억 달러어치를 사간다고 그랬죠. 2018년 기준으로. 지금 1차 무역 협상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미국은 중국 물건에 대해서 3,7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관적인 분석을 하기는 좀 섣부르다라는 거로 이제 이 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경제가 이렇게 그 빨리 회복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를 않은데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라고 그랬는데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 두 번째 나라,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데이터를 고려해서 앞으로 그 무역 정책 같은 것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오늘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해가지고 세계 경제가 일단은 침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 신문사 자체가 이 글로벌리즘, 무역 이것은 좋은 것이라는 그 입장을 견지하는 그런 신문사죠. 미국은 뭐 미국 나름대로 물건이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공장이 돌아왔고 미국 국민들이 일을 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런 분석에 대해서 정부 관리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오늘 그 미중 무역 경쟁이 세계 상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우리가 아까 베트남이 득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순수히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봉쇄한다는 그런 전략적인 고려도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